지금 이제 드디어 에어폴리가 완성이 되어서 그 아시아문화전당 어린문화원 로비에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 이면에 두 분이 엄청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재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우리 보통 건축가로서 훈련을 받을 때는 그런 역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도를 쌓는다 한다면은 화학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해를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는 이미 그 성능과 그렇죠. 그 성질을 알고 있는 네. 재료를 다루고 저는 사실은 바레한테 이 그 폴리 작가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는 이 뉴매틱 스트럭처 네. 쉽게 얘기하면 약간 풍성 구조에 대한 네.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이제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어떤 그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분해성 그리고 이제 미역 기반의 네. 플라스틱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이 보통 예전에 했었던 작업과 네.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료를 디자인한다는 게 그럼 저희한테 어떤 의미였냐 이제 거꾸로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나눈 다루는 단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리미터가 아니라 이제는 나노 밀리미터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고분자 나노 단위까지를 이제 바라보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분해성의 미역 파우더를 섞을 때도 이거를 200 마이크로 메쉬로 하느냐 아니면 2000 마이크로 메쉬로 하느냐 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물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이제 저희도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부표를 하면서 느꼈던 게 땅이 아니라 물 위에다가 위를 하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고려돼야 될 상황이 땅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컨디션 땅에서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똑같이 사이즈를 얘기하더라도 어떠한 면적의 어떤 개념이 중요한데 물 위에서는 무게의 개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그 3mm냐 4mm냐 3.5mm냐에서 0.5mm 차이가 그 무게를 네. 좌지우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이 부력이 네. 생기는 거가 그게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고려대학교 계셨던 정성호 박사를 접촉하고 그리고 그분 나름대로의 그 미역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한 게 있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연구의 목적 자체가 농업에 사용되는 멀칭 필름이었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얇아야 되고 최대한 분해가 빨라야 되는데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그 설정했던 것 자체가 이제 의복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런 가구 스케일 그리고 건축적 스케일로 가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그 두께를 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옷 같은 경우에는 그 멀칭 필름에 예를 들어서 한 10배 정도가 더 두껍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저희가 쓰는 이 에어폴리에 쓰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또 2배가 더 두꺼워야지만 겨우 이게 그 공기를 가둘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서 확실히 이제 그 어떤 용도에 따라서 두께를 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건축을 이렇게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는 분해하고 해체하고 해서 새로운 종류의 그 프랙티스를 하려고 했던 게 항상 바레의 네. 의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개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험적인 그 건축과 디자인을 하는 두 분이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그거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어떤 기성에 있는 디시플린 또는 기성에 우리가 건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건지를 저도 이번에 생산 그리고 그 다음에 폐기 시스템까지 이걸 재조정하는 걸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구체적인 이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으면서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실내에 있었지만 외부에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아직 전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건축이냐 아니냐, 이게 미술 작품이냐 미술 설치냐 아니냐 하는 네. 그런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건축을 해체하고 확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그 경험치도 쌓였고 많은 작품들로서 그걸 이제 실천해 나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했던 이제 실험들이나 이런 노력들이 다시 이제 건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또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얼마나 정말 건축 산업 아니면 건축 그 재료에 그 언어 안에 이게 들어올 수 있을까는 사실은 아직은 네, 그 부분이 좀 워딩 자체를 설정하다 이게 건축이냐 건물이냐를 저는 좀 예민하게 바라보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게 건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건물의 형태로서 구현을 하는 그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도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아마 한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료 생산의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비닐로 만들어진 가장 가까운 이제 구조물이 건축계에서는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떤 리서치들도 많이 진행을 조금 살펴보았고, 그런 비닐하우스를 재해석한 어떠한 익숙한 어떤 형태로서 재료가 달라진 모습으로서도 접근을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길이 아닌 뭔가 조금 더 예술 비엔날레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갈림길에서. 근데 앞으로도 그런 갈림길들 계속 저희한테 다가올 것 같은데, 그때의 그 갈림길에 선택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저희에게 또 주어진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제 이 건축, 우리가 조금 더 전통적인 건축에 가까운 그 길로 들어 쓰는 것과, 그러니까 저는 네. 그 과정을 같이 네. 있었고, 우리가 그 몇 개 프로젝트 쭉 같이 해왔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긴장된 네. 큐레이터와 작가 사이 관계가 이번에 처음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긴장 관계가 저는 주로 어디서 생겼냐면, 저는 이번에 수련폴리를 건축이라고 생각했던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건축이라 하면 그 사용이 돼야 되는 네. 거다. 그 일상적 어떤 사용으로 생각을 했었지, 그게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갤러리 안에서 그 일시적으로 약간 보호받은 어떤 구조물로서 이렇게 작품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 어떤 네네. 프로그램이 있고 쓰임이 있는 걸로, 그게 이제 저는 건축이었거든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 드는 거는, 우리가 건축을 해체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계속 꽤 보수적으로 지키고 있는 건축에 대한 제 관념이 있는 거예요. 네. 건축은 사용되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거는 일상적인 것이고 편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건축을 막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니다. 나는 건축의 어떤, 오랫동안 건축에 해왔던 그 역할은 계속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유의 건축은 네. 이렇게 수용이 되시는 건지. 근데 그게 그 건축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결국엔 그 일상에 우리가 접하는 이제 익숙한 유형의 것인 거냐, 아니면 정말 특별한 정말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미술관이라든지 정말 특별한 장소성에서 느낄 수 있는 건축적 감각은 사실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문화예술이나 건축에서 이거를 바라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 이게 하나의 게이트웨이로 사람들한테 이 정말 생분해성 그리고 순환 경제, 그 순환 건축 재료가 어떻게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사실은 퍼뜨리는 게 우선은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패션이라든지 이렇게 가구 단위로 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그 본인의 일상과 본인이 그 입을 수 있는 거, 본인이 만질 수 있는 거,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서 훨씬 더 그 어쩌면 어태치 가기 때문에 그거 단위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점점 건축 스케일로 늘려나가야지, 처음부터 건축 스케일로 접근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사람들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고 저희 입장에서 생산하는 단계도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근데 기존 그게 그냥 어떤 그냥 감성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건물, 사람이 쓰이는 공간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안전한 공간임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이제 시험을 실제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 검증이 된 어떤 인증을 받은 어떠한 그런 절차가 사실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물리적 구현물을 만드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동시에 병행하기에는 뭐 저희 영역이 부족할 수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갈림길에서 이걸 저희가 이쪽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게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 지금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 단계는 어떠한 그러한 안전에 대한 검증까지 시험 테스트를 다 거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건축계 어느 누군가가도 사용해도 무방한 그런 단계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내 프로젝트를 이제 그 말하자면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인데, 이 에어폴리의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에어폴리가 가장 새로운 재료예요. 네. 물론 이제 미역을 그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거는 꽤 뭐 수천 년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정말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은 가령 숨쉬는 폴리의 이제 목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셀룰로스, 그 오칠도 수천 년 된 재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옥에 들어갔던 미장이라든지 석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재료들이어서 오히려 옛날에 썼던 재료들을 다시 이제 불러와서 이제 과연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산업 체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막상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그 거기서 계속 이렇게 무슨 전시를 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도대체 왜 저 미장이라든지 왜 저 벽돌이 왜 이렇게 특별함, 그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획자로서는 그 긴장 관계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일상성. 이거는 제가 폴리라는 것은 이렇게 편하게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장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해야 된다는 말씀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상에서 특별함을 어떻게 전달하지? 그럼 이제 한 가지 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일상 공간에 계속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의 어떤 시민사회와 또는 전문가 그룹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지속적 소통이 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그 단순히 한 작가의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이거를 이제 또 어찌 보면은 그 침투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한 게 이 지금 에어폴리 부표를 특허를 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원형 부표 하나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저희 이 생문해성 부표는 이제 뭐 그거에 한 3-4배는 되겠죠, 비용은. 다들 이제 이 환경 이슈라든지 생분해성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말 예쁜 이런 그 프로덕트를 살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이런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더 쉽게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곳에서 이거를 정말 쉽게 좀 구매할 수 있고, 정말 이거를 해서 뭐 단순히 그냥 부표로 안 쓰이더라도 벤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전시라든지 좀 더 홍보라든지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소통의 또 약간 하나의 시작이 아닐까.